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요새 제 댓글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가 소득의 시대냐 자산의 시대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에는 이미 시대가 소득보다는 자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내가 번 소득으로는 자산의 가격을 쫓아가기 어렵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아마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소득과 자산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먼저인지 따지는 거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산도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자산도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해지니까 이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극단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소득이나 자산 중에 딱 하나만 충족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은 상황이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먼저 소득은 없고 자산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전 재산인 장년층 분들이 아마 이런 상황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분명히 장부상 가치인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2015년의 서울 아파트 가격과 현재인 2025년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잠실을 기준으로요 10억 하던 게 30억 하고요, 대치동 기준으로 20억 하던 게 60억 합니다. 근데 웃긴 건 이분들의 생활을 살펴보면은 생활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자산이 늘어날수록 유지비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면 뭐 잠실 집값이 20억이나 올랐다고 해도 그 집이 매달 현금을 만들어 주지는 않죠. 뭐 사실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전환율이 그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근 10년간에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데 풀리는 돈이 대부분 되는 놈한테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부동산으로 치면 상급지 아파트 같은 곳이겠죠. 결국에는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얘기가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반작용으로 사회적으로 이 재산을 보유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으로 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고 뭐 공시지가 현실화에 통한 보유세 인상 뭐 이런 예시들이 있고, 외국에는 뭐 이제 부유세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시행한 나라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은 늘어나는데 세금을 많이 때리자 자꾸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자산은 많은데 소득은 없는 이런 분들의 삶이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썼으면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힘들다 그러면은 그걸 배틀하는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앞으로 자산만 있고 소득은 없으신 분들은 이 자산을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과 반대로 소득은 많은데 자산은 없는 사람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자산을 확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누진적으로 붙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버신다고 해도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자산을 확보할 만한 자금이 적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보면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세금으로 뜯기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비용 처리를 이제 생각하시고 자기 벌이에 맞는 수준의 소비를 통해서 이 번 돈들을 많이 소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 털어보면은 분명히 번 돈은 많은데 정작 남아있는 돈은 얼마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득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최근 10년간에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자산의 격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득 5분위 배율, 그러니까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차이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인데요. 자산 격차는 정반대예요. 이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부의 43%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걸 봤는데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가져가는 부의 비중이 38%고 이 하위 50%는 한 2%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2023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자산을 1조 이상 늘렸는데, 같은 기간 서민들의 자산 상승은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뭐 사실상 정체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자산 갭은 늘어나는데 소득 갭은 줄어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역전의 기회는 줄어들고 계층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의 결론이 뭐 자산만 많아도 안 되고 소득만 많아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 그러면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러실 텐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하는 소득이 먼저냐 자산이 먼저냐 라는 대답에 저는 이런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산은 필요 조건이고 소득은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가진 자산이 깔려있지 않으면 뭐 소득이 좀 높다고 해도 어지간히 고소득이 아닌 이상 결국 나중에 까보면 공허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 자산만 갖고 있는데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분들은 결국 세금과 이자에 자산이 녹아버릴 거고, 결국 임계점이 지난 시점이 오면은 그 자산을 뱉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도 깔고 있고 소득도 받쳐주는 그런 사람들만 이 승자 독식 게임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자산의 시대란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서구 선진국들은 이 자산에 따른 계층 분화가 몇백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났지만, 반대로 이 비교적 신흥국가인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한 국가라서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3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누가 무슨 재산을 가졌는지, 앞으로 어떤 재산을 가질 것인지가 대부분 정해진 그런 계층 분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자산 가격 상승이 근로소득을 압도하고 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대다수가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회가 이 부자들한테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현금 흐름, 바로 소득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산이 먼저냐 소득이 먼저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자산을 갖췄는지, 그리고 내 소득에 맞는 자산 규모는 얼마인지 역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산과 소득의 비율이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중간 나이 때 1년간 번 돈의 20배를 자산으로 갖춘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의 중간 소득이 1억이면은 자산을 은퇴할 때 20억 정도 갖추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야, 갑자기 나 연봉 1억이고 30대인데 어디서 생돈 20억을 구해오냐, 장난하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뭐 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이게 아직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20억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20억을 갖춰야 되느냐, 재테크를 졸업하는 시점, 그러니까 은퇴하는 60세를 기준으로 평생 번 돈을 연 단위로 봤을 때 그 평균값의 20배 정도 자산을 갖추었는지가 내가 재테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지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여러분이 투자 실력이 뛰어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일정 금액 이상은 개인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봤자 세대가 바뀌면서 나라에서 세금을 반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한 2, 3대만 지나가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을 넘어가려면 뭐 법인을 차리시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건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랑 소득을 둘 다 확보하셔야 된다고요. 예?